안녕하세요. 또 중국어를 공부할 시간이 돌아왔네요. 장문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장문을 잘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말을 해봐야 되죠. 잘 들으려면 많이 들어봐야 돼요. 이 장문 역시 사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장문을 굉장히 못했던 케이스인데 중국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노트에다가 정아야 제발 장문 좀 틀리지 마. 규칙을 알려주는데 제가 맨날 그걸 까먹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는 뭐 에세이나 아주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어도 그냥 뭐 말로 할 수 있을 정도 아주 간단한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장문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많이 써봤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장문 관련된 책을 사셔서 서점에 많지는 않은데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책을 사셔서 공부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고, 그런데 이런 책을 사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앞에만 보죠. 한 10장만 보고 거기가 까매지잖아요. 뒤에는 그냥 새 거죠. 여러분들이 회화 공부나 뭐 듣기 공부 같은 걸 할 때 샀던 그 책 있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관용어라든지 주된 표현을 가지고 문장 만드는 연습을 먼저 해보세요. 사실 이게 장문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본 다음에, 근데 장문의 단점이 뭐냐면 다른 것은 독학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장문은 누가 옆에서 사실 봐줘야 돼요. 틀렸는지 맞았는지 물어봐야 되고요. 그래서 전 여러분 주변에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들, 중국어 고수라 불리는 사람들,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이런 장문은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 본 다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긴 문장 전체를 뭐 수정해 달라고 하면 힘들다고 하겠지만 한두 문장 정도야 그거 못 도와주겠어요? 이렇게 장문은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맘 놓고 장문을 해보는 시간이에요. 자, 제 일기를 장문하기 전에, 내용을 보기 전에요, 우리가 오늘 장문에서 필요한 단어들을 먼저 같이 연습을 하고 갈게요. 그러면 이제 한글 해석을 중국어로 바꿀 때 이러이런 단어를 넣어서 장문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힌트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장문하기가 좀 더 수월할 겁니다. 오늘 장문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단어예요. 판. 이 판은요, 우리말의 범이란 말이죠. 이 판이라는 동사는 중국어에서 어떤 규칙이라든지 규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다거나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느낌 같은 것이 이렇게 이것을 유발을 시키는 거예요. 불러일으킨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판规라고 하면은 규칙에 어긋난다. 그 다음에 판죄, 죄다. 뭐 아름다운 건 죄가 아니야, 不是犯罪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뭐 판빙이라고 그래서, 빙은 뭐냐면 병이잖아요. 나에게 어떤 고질적인 병이 있어요. 진짜 아픈 거 있잖아요. 그런 병이 항상 어떤 계절만 되면, 어떤 때만 되면 그 병이 도진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 병이 발생한다라고 할 때 중국 사람들이 판빙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혹은 판쿤이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쿤이 무슨 뜻이에요? 졸립다는 얘기죠. 졸린 걸 유발시킨다, 졸음이 막 온다 이래요. 여러분, 이상하죠? 친구들이랑 놀 때, 유튜브 볼 때는 졸리지 않은데 이看书就犯困, 책만 보면 졸려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看书就犯困. 혹은 회의만 하면 졸려. 이开会就犯困. 이开会就犯困. 이럴 때 판이라는 동사를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단어는 더헌인데요. 이 더헌, 중국어는 보어를 되게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보어라는 건 수럽, 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이제 보충해주는 성분인데, 보충해주는 보어 중에서요, 유일하게 이 부사가 보어가 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헌입니다. 헌하면 여러분은 헌하, 매우 좋다라는 그 매우라는 부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어로도 돼요. 그래서 더헌, 요 틀을 그냥 외우시면 돼요. 더라는 건 수어랑 보어를 연결할 때 쓰는 조사 있죠. 说汉语说得很好, 중국말 잘한다 할 때 그 떠 있잖아요. 이 떠허는 앞에 보통 형용사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요즘 되게 춥다, 뭐 렁더헌, 요즘 물가가 엄청 많이 올랐어, 꼬이더헌, 되게 비싸다. 그래서 여기서 떠허는 그냥 굉장히라는 그냥 어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당히 그렇게 우리말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떠헌. 자, 그 다음은 즈어모. 여러분 이 단어 배우신 적 있나요? 저모는 일상생활에서 중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써요. 저모는요,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뭔가를 막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는 걸 저모라고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한테 계속 맨날 똑같은 걸 질문을 해. 처음에는 대답을 해줬어. 근데 자꾸 질문해. 그럼 막 짜증나고 얘 때문에 괴롭죠. 그럼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걔가 다总是折磨我 이렇게 말해요. 걔가 나를 이렇게
괴롭힌다. 뭐 정신적으로 되고 뭐 육체적으로도 뭔가 괴롭힌다. 이럴 때 折磨라고 말을 하고요. 자, 그 다음은 이 시라는 단어는 시도한다라고 할 때 쓰는 그 동사죠. 뭔가를 한번 시도해보고 해본다라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试过减肥吗? 试过减肥吗?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이어트 해본 적 있으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라는 동사 뒤에 고, 경험을 나타내는 주사 고를 넣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이어트를 시도해본 적이 있나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시라는 동사를 쓸 수 있어요. 뭔가를 시도해보고 해보다. 뭔가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을 취해가지고 한번 해보잖아요. 이럴 때 시라는 동사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관용. 이 관용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 단어는 유용해요. 되게 유용하다. 뭐 쓸모가 있다.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약 같은 거에 쓰면 무조건 효과가 있다는 얘기고요. 아니면 내가 한마디 하면 저 사람이 말을 들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말을 안 듣는데 그러면 뭐라 그래요? 我的话很管用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말을 해봐야 제가 씨알도 안 맥혀. 그러면 我的话不管用 이렇게 얘기해요. 말도 되고요. 어떤 방법 같은 것이 되게 그 효과가 있다. 이럴 때 管用, 不管用 하면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먹히지가 않아. 이럴 때 不管用이라고 그래요. 아주 잘 쓰는 단어고요. 그 다음 콘난. 이 난 가볍게 읽으셔야 되는데 초급 학생들 중에 콘난하고 난을 종종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난은 어떤 난이도예요. 롱이 쉽다, 난 어렵다. 어떤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고요. 콘난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난 어떤 상황인데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 이런 거 아니면 생활을 쓰는데 생활이 쿤난이라고 하면 보통 경제적인 걸 얘기해요. 되게 가난하고 돈이 없는 상황을 쿤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쿤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장애가 느껴지면 뭐뭐 하는 게 되게 힘들다 이러잖아요. 이런 게 쿤난인데요. 生活很困难. 난 요즘에 뭐 갑자기 직장을 잃어서 生活很困难. 생활하는 게 되게 어렵다.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우리가 일을 하면서 工作中 그죠? 遇到很多困难. 工作中 일을 하는 와중에 遇到很多困难. 많은 어려움들과 맞닥뜨리게 되죠. 이런 어떤 힘든 우리가 어떤 처지 상황에서 힘든 것들도 쿤난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난과 쿤난 좀 다른 거 구분되세요? 자, 그 다음 严重. 자, 严重이라는 말은 뭐냐면 심각하다는 거예요. 뭐가 심각하냐? 너 오늘 왜 이렇게 심각해? 이거에 쓸 수 없어요. 严重은 무조건 상황에만 두는 거예요. 근데 보통 严重이라고 말하면 좋지 않아야 돼요. 不好的情况. 사람한테 심각하다고 할 때는 严肃, 严肃라고 하시는 거고요. 치료해서 낫는다를 뭐라고 하냐면 治好, 治好 이렇게 말해요. 治라는 단어는 치료하는 뜻이죠. 好는 치료해서 낫게 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 요런 또 관용어를 우리가 이제 장문할 때 좀 쓰실 수 있는데 什么什么不说都 이 또 앞에는 连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죠. 야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이것조차 이래.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뒤에 이런 간단한 것조차 이런 상황이다 라고 말할 때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야 너 결혼 안 하니? 너 나이도 이제 꽉 찼잖아.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요즘에 뭐 결혼하고 안 하고 자기 선택이긴 하지만 가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 있잖아요. 이럴 때 我年纪大了不说我年纪大了不说 내가 나이가 많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얼마 전에 내가 실직을 했거든요. 连工作都没有连工作都没有 连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我怎么能结婚 내가 어떻게 결혼하겠어. 야 나이 많은 건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지금 직장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어. 이럴 때 쓰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야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비밀로 했냐. 야 걔는 엄마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친구한테 배신감을 느끼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럴 때 我不说 야 나는 말할 것도 없고 连他的妈妈都不知道这件事我不说 야 난 말할 것도 없고 他的妈妈都不知道这件事 걔네 엄마도 이 사실조차 모른대. 그래서 또가 이제 강조가 되고요. 앞에 리에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요럴 때 뭐뭐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것조차 이래 이렇게 강조할 때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문에 필요한 단어랑 관용어를 먼저 봤어요. 자 그러면 해석을 먼저 드릴게요. 해석을 드리면 잠깐 멈춤을 해놨다가
여러분 눈으로 작문을 해보셔도 괜찮고요. 종이를 가져다가 한번 간단하게 써보세요. 한자로 쓰는 게 어려우면 병음도 괜찮고요. 꼭 작문을 하고 답을 확인해 보세요. 팟캐스트나 유튜브 들으실 때 제가 코를 킁킁대는 거 들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 감기 걸리셨나 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사실 감기가 아니라 그게 다 비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이 막 잠기고 기침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찬바람을 막 직접적으로 쐬면은 비염이 더 심해진답니다. 자, 여러분 작문 다 해보신 거 맞죠? 날이 추워졌다. 내 비염이 또 시작이다. 또 도졌다. 너무나 괴롭다. 무진장 괴롭다. 자, 이 문장을 볼게요. 날이 뭐뭐해졌다. 날씨가 뭐뭐해졌다 라고 할 때 뭐라고 하면 되죠? 天凉了. 형용사 뒤에 러가 나오면 다 변화예요. 무조건 변화. 러는 동작, 그죠? 어떤 그 시작과 끝이 있는 동작이 그런 동작만이 완성이고요. 나머지는 다 변화로 보시면 돼요. 이 변화를 나타내는 어기조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날이 추워졌다. 렁은, 량은 렁보다는 조금 더 온도가 높은 느낌이죠. 중국어에서 량, 렁, 똥, 이 세 단어가 있죠. 똥이 가장 추운 거. 날이 차가워졌다. 나의 비염이 또 도졌다. 또 시작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도지다, 시작이다. 아까 우리가 단어에서 배웠던 그 판을 쓰시면 돼요. 我的鼻炎又犯了. 我的鼻炎又犯了. 요라는 것은 전에 있었던 것이 또 반복됐을 때 쓰는 말이죠. 여기서 판이라는 단어를 난 몰라. 그러면 开始 쓰셔도 돼요. 又开始了. 또 시작이다. 이렇게요. 难受的很. 뭐 괴롭다, 힘들다. 중국어로 쓸 수 있는 표현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냥 이 단어를 썼어요. 难受. 难受는 두 가지 상황이 가능해요. 육체적인 괴롭한 难受 되고요. 마음이 괴로운 거 있잖아요. 남자친구랑 싸웠어. 아직도 화해를 안 했어. 很难受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괴롭다. 难受的很, 的很을 뒤에 붙인 거예요. 무진장 괴로워요. 이 비염은 걸려본 사람은 알죠. 얼마나 괴로운지. 근데 제가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나를 줄곧 괴롭혀온 비염은 10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문장이 좀 쉬운 듯 하면서도 좀 어렵다. 시더 강조 구문으로 말아야 되는데요. 자, 쭉 줄곧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즈예요. 이즈라는 부사 아주 유용하죠. 과거의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이라고 할 때 쓸 수 있어요. 줄곧 나를 괴롭혀온 一直折磨我的鼻炎. 一直折磨我的鼻炎. 이것이 10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시더 강조 구문으로 해서 우리 시간을 강조해 볼게요. 是10年前开始的. 이 지에는 시간 뒤로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是10年前开始的. 그러니까 앞에 단어를 응용해서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다. 중국어를 저는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응용이 가능한 문장이죠. 一直折磨我的鼻炎是10年前开始的. 10년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저는 이 비염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죠. 그러나 다 소용이 없었어요.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자, 볼게요. 뭐뭐 하기 위해서. 이 전치사 꼭 알아두셔야 되죠. 자주 나오죠. 为了를 쓰시면 돼요. 为了 보통 문장이 맨 앞에 써요. 我为了治好鼻炎. 我为了治好这个鼻炎. 뭐 이것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내가 시도해봤다, 써봤다. 써봤다라고 해서 용을 쓰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용도 뭐 나쁘지 않아요. 틀리지 않아요. 저는 이거 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시도해봤다는 얘기죠. 试过很多方法. 试过很多方法. 해봤었다. 해본 적이 있다. 试了, 러 되냐고요? 러도 돼요. 但是都不太管用. 但是都不太管用. 不太管用, 별로 도움이 안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관용은 아까 나왔었지만 되게 여러 가지 방면에 쓰는데 약에 쓰면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 이게 不太管用이에요. 약을 먹어도 별로 소용이 없다. 吃了药都没什么用. 吃了药都没什么用. 여기서 러 없어도 되냐고요? 뭐 없어도 돼요. 근데 이 러를 중간에 이렇게 쓰면 이건 이후라는 뜻이 돼요. 러가 이후. 그러니까 약을 먹은 후에도 이런 의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吃了药都没什么用. 별 소용이 없어. 没什么用. 몸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비염이 더 심해져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수면의 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잠을 잘 못 자거나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곧바로 비염하고 이제 직결이 돼서 저는 수면의 양을 항상 일정하게 그 시간을 자야 됩니다. 몸이 조금만 힘들어져도, 자, 이걸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쓸 텐데요. 몸은 뭐예요? 身体稍微累点儿身体稍微累点儿여기서 좀 힘들다라고 그래서 有点累 혹시 有点 쓰셨어요? 有点은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예요. 너 힘들어? 有点累 좀 힘들어. 근데 여기서는 내가 몸이 조금만 힘들어져도 조금만 힘들다는 부정적인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평소보다 내가 조금만 더 힘들어져도 그런 비교적인 의미입니다. 비교적인 의미일 땐 뭐 써야 돼요? 형용사 뒤에 이디어를 붙이는 거예요. 稍微라는 저는 이 부사를 형용사 앞에 쓸게요. 稍微는 보통 뭐 稍微等一下 좀 기다려주세요 이럴 때 많이 쓰죠. 稍微는 사실 거위에는 그렇게 자주 쓰진 않아요. 이 덩이랑만 자주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身体稍微累点조금만 힘들어져도 뭐 稍微는 생략이 가능하고요. 鼻炎就更严重 비염은 그럼 곧 어떻게 돼요? 더 심해져요. 아까 심해진다. 严重 쓴다고 했죠? 鼻炎就更严重 더 심해집니다. 이 콧물이 흐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더 심하면 이게 호흡에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호흡 곤란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숨 쉬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자, 콧물이 나오는 것도 괴롭은 거잖아요. 콧물이 나오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어디 사생활만 다 공개하네요. 流鼻涕不说有时呼吸都困难流鼻涕不说有时呼吸都困难뭐很困難도 괜찮고요. 호시困難하면 호흡이 곤란하다. 숨 쉬는 게 어렵다. 특히 잠잘 때, 저녁에 잠잘 때 사실 되게 힘들긴 해요. 내가 이 비염 때문에 겨울이 되면은 따뜻하게 몸을 만드는 것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비염 때문에 因为鼻炎 원인 결과는 因为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소어이는 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요. 나는 겨울이 될 때 이 따뜻하게 하는 것에 더욱 신경을 쓴다. 더욱 주의를 기울인다. 뭐라고 하냐면 我冬天时特别注意保温我冬天时特别注意保温 保温은 뭐냐면 몸을 따뜻하게 하다라는 걸 중국어로 保温이라고 그래요. 保温 注意保温해서 인사로 옷 뭐 따뜻하게 입으세요. 우리는 이런 인사 많이 하잖아요. 이걸 중국어로 注意保温 이렇게 얘기해요. 注意保温 特别는 굉장히라는 의미, 뭐非常이랑 똑같은 부사라고 보시면 되죠. 저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게 히트텍은 뭐 당연한 거고요. 양말 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항상 발을 따뜻하게 해줘야 돼서 양말도 엄청나게 집에 많아요. 맨날 사드려 양말을. 자, 누가 내가 이 비염을 고치는 비결을 비방이라고도 하죠. 비결을 아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谁知道能治好鼻炎的秘方谁知道能治好鼻炎的秘方 秘方이 비밀스러운 방법이니까 비결이에요. 就告诉我吧 그렇다면 이유는 이런 가정의 느낌이죠. 저한테 알려주세요. 누가 이 비염을 고치는 비방을 아신다면 제게 연락주세요. 뭐 이런 거죠. 제게 알려주세요. 여기까지. 자, 오늘 뭐 창문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병이 도진다 이런 표현도 배웠고, 뭔가가 힘들다, 뭔가 시도해봤다, 그 다음에 약 같은 거 먹을 때 소용이 있다 없다,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도 있었고요. 치료한다라고 할 때 그쵸, 우리가 治好 이런 단어 썼고요. 그래서 같이 여러 번 단어에서 문장에서 연습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영상이 끝나고 작문 해볼 수 있는 문제가 나가죠. 먼저 작문을 해본 다음에 밑에 있는 답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작문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저의 다른 사생활 가지고 오겠습니다. 바이.